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때 수많은 전투에서 대승을 이룩했고, 이외에도 휘하 장병을 원리원칙에 기반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상업에도 종사해서 자급자족을 이루어 군을 자립시켰으며, 고위 관료와의 접선을 수차례 거절하며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현감 재임기에 백성에게 선정을 베푸는 등 매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고도 죽는 순간까지 전장을 떠나지 않은 철인의 면모까지 갖춰 명장을 넘어 한국사 최고 위인의 반열까지 오른 분인데요. 이렇다 보니 직접 이순신을 상대했었던 일본은 물론 해군 관련 교육을 받은 서양의 수많은 국가에서도 이순신을 찬양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또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수많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유산들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복, 갓, 김치 등이 있습니다. 자국에서 만든 게임 캐릭터의 한복을 입히고는 중국의 전통 복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김치 등은 자신들이 예전부터 먹었던 채소절임인 파오차이를 김치라고 둘러대면서 본격적인 우기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일까요? 중국의 한 모바일 게임에서 이순신 장군을 중국의 장군이라고 떡하니 소개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며, 이들이 얼마나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단순 표기 오류라고 주장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중국의 행보를 보면 절대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중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침투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를 훔쳐가는 짓들을 해왔으니 말이죠. 다만 이순신 장군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유명세가 너무나 크다 보니 아무리 중국이 부러워 빼앗으려 해도 수많은 증거들이 이순신을 조선의 장수라고 증명하고 있어 감히 넘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일본과 중국의 옛 문헌에도 이순신 장군이 여러 번 등장하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우리나라의 장군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전투를 한 적이 있는 외의 명장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경우 일본의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약 2000의 수군으로 조선의 5만 수군을 물리친 적도 있는 위대한 제독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러한 와키자카가 한산도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을 처음 만나 대패를 겪고 나서 쓴 글이 있으니 이렇습니다.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단지 해전에서 몇 번 이긴 그저 그런 다른 조선의 장수 정도일 거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가 겪은 그 한 번의 이순신, 그는 여느 조선의 장수와는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를 상대했을 당시의 두려움에 떨려 몇 날 며칠 동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갔다. 이후 이순신 장군과의 다른 해전에서까지 모두 패배한 와키자카는 훗날 이순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흠숭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이런 이순신 장군을 향한 존경심과 흠모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4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와키자카의 후손들은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 때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당시의 중국인 명나라에도 이순신 장군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운덕이라는 명나라에서 온 사신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남긴 글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두운 밤, 눈이 몹시 많이 내리고 그 바람이 칼날 같아서 살결을 찢는 듯하니 감히 밖으로 나서지 못하겠더라. 그러한데 그 속을 통제사 이순신 영감이 홀로 지나가니 무슨 까닭으로 이 어둡고 추운 바람 속에서 거닐고 있는 걸까? 궁금하던 차에 한번 따라가 보니
통제사 영감이 가고 있던 곳은 바로 외놈이 잡혀 있는 곳이었다. 더욱이 이상하여 더 쫓아가 보니 통제사 영감 손에는 한 권의 책이 있더라. 밖에서 보니 통제사 영감은 그 왜군에게 명심보감 중 효행편을 읽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 날 알아보니 그 왜군의 나이는 15세로 10살의 어린 나이에 병사가 되어 왔는데 이 아이가 포로가 된 후 이를 딱히 여긴 통제사 영감이 별도로 보살피고 있던 것이다. 10살의 포로가 되었으니 벌써 5년이 흘렀고 그동안 이 왜군 아이는 조선말을 배웠으며 간간히 통제사 영감이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지만 저 두 사람을 보면 어찌 서로를 마냥 원수라 하겠는가. 내가 본 저 두 사람은 조선의 장수대 왜군이 아닌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로 보였다. 통제사 영감의 성품이 저러하니 그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은 대체 무엇으로 감히 표현할 수 있겠는가? 또한 명나라의 제독, 진린 장군이 당시 명예 황제인 만력제에게 보낸 서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제 폐하, 이 곧 조선에서 전란이 끝나면 조선의 왕에게 명을 내리시어 조선국 통제사 이순신을 요동으로 오라 하게 하소서. 신이 본 이순신은 그 지력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성품과 장수로 지녀야 할 품덕을 고루 지닌 바. 만일 조선 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폐하께서 귀히 여기신다면 우리 명제국의 화근인 오랑캐를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랑캐의 땅 모두를 우리의 명제국으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혹여 폐하께서 통제사 이순신의 장수로서의 됨됨이가 걱정되신다면 신이 아뢰옵건대 통제사 이순신은 전란이 일어나고 수년간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음에도 조선의 국왕은 통제사 이순신을 업신여기며 조정대신들 또한 이순신의 공적에 질투를 하여 수없이 이간질과 모함을 하였으며 급기야는 통제사의 충의를 의심하여 결국에는 그를 조선 수군 통제사에서 내려오게 한 뒤 백의종군에 임하게 하였나이다. 허나 통제사 이순신은 그러한 모함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국왕에게 충의를 보였으니 이 어찌 장수가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조선의 국왕은 원균 장군에게 조선 통제사 지휘권을 주었으나 그 원균이 자만심으로 수백 척에 달한 함대를 전멸케 하였고 단 10여 척만이 남게 되자 당황한 조선 국왕은 이순신을 다시 불러 조선 수군 통제사에 봉했으나 이순신은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충의를 보여 고장 남은 그 10여 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외선을 통쾌하게도 격파하였나이다. 허나 조선의 국왕과 조정대신들은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통제사 이순신을 업신여기고 있나이다. 만일 전란이 끝이 난다면 통제사 이순신의 그 목숨은 바로 풍전등화가 될 것이 뻔하며 조정대신들과 국왕은 반드시 통제사 이순신을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황제 폐하, 바라옵건대 통제사 이순신의 목숨을 구명해 주소서. 통제사 이순신을 황제 폐하의 신하로 두소서. 황제 폐하께서 통제사 이순신에게 덕을 베푸신다면 이순신은 분명히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황제 폐하께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부디 통제사 이순신을 거두시어 저 북쪽의 오랑캐를 견제케 하소서. 이런 기록들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국인 일본과 다른 나라인 명나라의 장수들까지 흠모하게 만들어버린 이순신 장군. 헌신적인 충절과 민심을 보살핀 온정을 보여주시고 우리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신 우리의 성웅 이순신 장군께 감사함을 전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